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신사 일주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신사. 자, 신금은 경금에 대입하면 급제로 해서 급제. 자, 급제적 성결은 소유욕이 강하다. 그 다음에 시비에 능하다. 뭐 다른 건 많지만은 소유욕 강하고 시비에 능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급제적인 소유욕 강하고 시비가 강한 사람이 사화를 만났습니다. 이 사화는 속에 지장간 속에 병이 있고 경이 있죠. 병경. 병은 경금이 되면 평관이 된 평관. 또 이거는 비견이죠. 자, 이거 신하고 대비하면 이것은 정관이죠. 또 이거는 자, 이것을 밑에 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뭔가 하면 평관적 정관이다마는 뭔가 정관은 자기가 합리화를 뭘 합리화시킨다. 합리적이다. 합리화시킨다. 뭘 합리화시키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수단, 자기가 하는 평가는 힘을 합리화시키고, 힘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놓고는 다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 이런 힘을 써놓고 그게 합리화되는 거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싸움하지요. 말싸움할 때 전부 다 명분을 찾고 합리하게 급급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 나름대로 말 되도록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합리하다. 자, 그 다음에 비교는 그야말로 주체적인 겁니다. 주체적인데 어떻게 하냐면 급제니까 굉장하게 자기 스스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경쟁한다. 경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경병인데 변경 뒤 요걸 밑에 내려오면 돼요. 경병. 핵심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병이 병간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서는 정간이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자기가 쓰는 수단이나 힘을 합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수단과 힘을 합리하고 정당화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화하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느 게 정당화하고 합리하는 건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는데 용신으로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해놓고 여기서는 일단 신강 신약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거는 요거는 성격, 이 사람의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에서 일주를 반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본의 신강, 신약 해가지고 하는 용신을 찾단 말이야. 자, 신금이 이 수룰이면 가을철 합니다. 가을철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술 이렇게 있어가지고 토세가 많습니다. 인성이 많습니다. 고로 인성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 점수가 30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10점 뭐 무려 50점이나 60점인가요? 60점이나 토가 많고 간목이 또 각기 합토가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뭐가 많다? 토가 많다. 또 신사도 보면 경진하고 신사는
나번 모양으로 금입니다. 금, 백낙금. 금경이 많다는 거예요. 요 속에도 금이 있다는 거예요. 경이. 자, 그래서, 자, 토가 많은 사주다. 인성이 많아요. 인성이 많으면 재로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재성으로. 근데 재성이 무력하잖아요. 아무튼 용신은, 이 금이 수목으로 갑니다. 수목으로. 수목으로 가고, 가운데도 이 목이 너무 약해, 이게. 그래서 용신을 쓰기는 너무 토로 변했기 때문에 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용신은 나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요는 사화를 써가지고 화를 갖다가 용신을 쓴다면 목이 희신이 되면 되겠어요. 자, 용신이 이제 화로 봅니다. 용신. 그 희신은 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가 나쁘다. 수금이나 금수가 나쁘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토는 뭔가? 토는 한신이 되는데 되게 한신이 수를 극하면 좋지만 한신이 토를 생하면 나쁜 거예요. 이것이 항상 퀘스천마크 의문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주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게 토가 많으면은 목으로서 격파하면 좋겠습니다. 목으로서 격파하면 좋겠는데 목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밑에 술토 속에도 정화가 들었고 요 술토 속에도 정화가 들었는데 사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금을 갖다가 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면 화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사주를 놓고 보면 이건 약간은 심각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용신은 이 화목인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용신이 화락하지만은 이 화가 토를 생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희한하게 묘하게. 그래서 용신을 잡기가 이 용신이 또렷하지도 않고 요 화가 화생도 하는 방향으로 딱 잡혀가지고 용신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수로 용신을 할까? 그렇게 수가 또 너무 멀어. 그게 이리저리 봐도 별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없어. 아무튼 이 사주가 토가 많은 게 병이란다. 병을 기준으로 본다면 토가 문제고 금이 문제야 사실은. 그래 본다면 여기가 수가 되고 금이 목이 되면 오히려 수목이 좋다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화는 생화예요. 이건 물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이것이 정답이라 하는 거 없어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정신 방향이 하나. 이 전체에서 이것서 필요한 게 이 토가 많거든. 토가 많은 데는 물상적으로 보면 토가 많으면 뭘 심어라? 땅을,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야. 나무가 약하니 물을 대주라. 그럼 말이 되지. 그래서 수목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강인데 토가 많은 게 원래 토는 목으로 공격해야 되거든. 그 목은 사주가 없지만 수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별로 없는데 역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토가 병이다. 병을 잡으려면 나무가 목극토 필요하다. 그 목을 어차피 그 힘이 있거나 말거나 이걸 용신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조정합니다. 그럼 용신이 약하니까 술을 희신을 써. 이것도 말 된다. 그러면 목을 극하는 금, 토를 극하는 술을 극하는 토, 이것이 흉신이란 말이야. 요는 귀신이고 구신이거든. 그럼 나머지 화가 여기서는 생업혈입니다. 이건 말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용신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자,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석을 또 해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했습니다. 정했고, 성격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격은 부의조로 봅니다. 부의조 봤더니, 무토가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여기는 간목이 있고, 그래서 월간 간목은 뭐로 봅니까? 이건 정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다. 치밀하다. 말할 때 아주 치밀하게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무토는 정인이거든. 자, 시간이 있는 무토는 정이다. 정이니까 모든 것을 잘 수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주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화가인데 화가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기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법 중에 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즉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화가가 되려면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돼. 실제로 사진처럼 탁 찍는 게 아니라 상상을 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상이 이 토가 엄청 많아요. 화가고 화가인 이수동이라는 화가입니다. 화가 이수동.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래놓고 이제 이 사람의 또 토가 이래 많으니까 굉장히 정인인데 수용성을 굉장히 잘 수용을 잘합니다. 수용하는데 뭘 수용하냐면 이게 무토가 보면 편인적인 이게 이제 정인이거든. 그래서 수용하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예술성이 있는 것, 즉 예술성이 있는 것을 잘 수용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하되 예술성이 있는 것을 잘 수용한다. 이거 이 예술성이 편인이거든. 편인적 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딱 되겠네요. 자, 나는 치밀한 걸 좋아하지만 이놈이 이쪽에 더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감옥에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일단 그러면 적성 1, 2, 3 적성이 아까 인성이 많거든요. 인성이 많은 걸 봐서 역시 이 사람은 뭐를 쓰면 좋겠냐면 교육자나 뭐 가르치는 직업이라든지 뭐 상상력이 풍부한 뭐 예술가 뭐 이런 쪽이 좋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예술가인 화가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가 되려면 세밀이 되잖아. 세밀한 부분이 여기 정제를 다 깔았잖아요. 그런 것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운에 대해서 한번 운. 자, 운은 봅니다. 먼저 배우자 운은 어떨까? 배우자를 봤더니 여기 운이 좋고 나쁜 운은 여기 나오거든. 그런데 천간으로는 화를 집어넣으니까 화생토, 목생화, 화극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금을 화가 오게 되면 토를 생해줘가지고 토생금 화기니까 신강사주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화가 정강 오니까 화생토를 많이 하네. 화토로 별로 재미가 없네. 밑으로 와도 역시 토가 많이 걸리네. 토가 많이 걸리니까 화가 재미가 없네. 토가 많이 있으니까 화는 재미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좀 재미가 없는 쪽에 봅시다. 그게 배우자 운이 별로 없다. 좀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다. 자, 그러면 부모는 연을 봐야 되지. 연을 보니까 부모는 어떠냐 보니까 하나기도 아버지 별 재미없고 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부는 아버지 재미가 없는데 엄마 좀 도움 된다. 합쳐서 쇠목. 형제. 한 형제는 간목이고 한 형제는 토다. 뭐 토는 별 재미가 없고 이게 쇠목표. 자식도 토잖아요. 자식도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술에 그래서 배우자가 별로고 뭐 부모도 별로고 형제도 부모고 자식도 별로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술에 자기가 몸을
모든 몸을 던져서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운이 돌아오느냐 그걸 전체적인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 사람이 금토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수는 좀 좋았네. 정관은 좀 괜찮았네. 근데 36, 37도 금이 하늘에 금이 오고 밑에 화가 왔고 화가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 토를 생겨주잖아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토도 재미가 없고 화가 재미가 없고 돈은 X고 운이 별로 안 좋은 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가서 모공이 있더라고요. 운 자체는 그렇게 좋아져버려서 어쨌든 예술가 쪽에 파고들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운을 갖다가 좀 개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토가 많은 것이 병이다. 토가 너무 많다. 토병이다, 토병. 토가 많이 병이. 토는 많은 인성이다. 인성이 너무 많거든. 인성이 많으면은 게으르다. 망상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 모든 자기가 있던 그 속에 자기 예술 세계에 너무 집착한다. 예술가가 예술 세계에 집착하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가 망가지기 쉽다. 그래서 항상 예술을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쪽에 빠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하더라도 주변은 좀 생각하자. 그래서 뭔가 하면 이 토 대신에 하는 방향이 여기 보면 수가 금생수잖아요. 그렇게 사교를 좀 하고 예술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파고들기 때문에 폭넓게 사교를 안 하는데 그런 사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해라. 사교 운동하는 것은 식상적인 요소입니다. 요소. 식상 요소를 하라 이 말이야. 사교 운동을 좀 해라. 그 다음에 뭐든 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공상하고 머리만 쓰고 힘만 그냥 앉아서 힘만 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도 계획을 해서 성공을 해서 실천을 해라. 실천해가지고 어떤 성취의 맛을 보라. 성취 맛을 보면은 엄청나게 나 운이 점점 좋게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운이 흘러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일이 정리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다음 문제 신미. 자, 또 신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미. 자, 신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생략하고 급제요, 소열도 많고 시간도 생략하고 자, 미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미토는 이것이 을, 정기예요. 을은 삼합으로 봐서 해묘미니까 을목. 그 다음 계절로 봐서는 여름이니까 정화. 마지막 봉기 이렇게 해서 따지고 옵니다. 자, 을목이니 매우 이 정제적인 이 경금에 대입하는 정제적인 요소가 강하다. 현찰 주는 걸 좋아한다. 여기서는 견제야. 그래, 한편으로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치밀하게 돈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치밀하게 돈을 관리한다. 이 큰 돈도 잘 관리하고 작은 돈도 저축을 잘한다. 정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주먹구구식이 아니야. 합리적이면서도 여기는 평간이거든. 그러니까 합리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하게 책임감이 강하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책임 강하고 꾸준하게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굉장히 수단이 좋아요.
이번에 그 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애가 어릴 때 한 6살쯤 됐을 때 딱 6살도 아니지 한 5살쯤 어릴 때게 딱 옆에 애들 옆집에 애가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자기 잘 안 놀아줘.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 돈을 달라 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가서 과자를 사가도록 가가지고 과자 주니까 놀자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막 한다. 이런 식으로 수단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정기니까 현찰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바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알바를 해가지고 딱 돈 부리는 걸 참 좋아. 돈 모으는 걸 좋아. 저축하는 걸 좋아한다. 언니는 돈 막 박박 써버리는데 동생은 이 동생인데 참 끝까지 돈을 이렇게 지킨다. 자, 그런데 이 기토는 뭔가 하면 정인이거든. 정인적이거든. 그게 아주 사람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부드럽고. 그리고 김이 여기서 편인이거든. 역시 자기가 예술 쪽에 또는 특수 분야 쪽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심실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미가 아래 위로 침이 딱 달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관찰력, 예리하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왜? 아래 위가 현침이단 말이야. 현침살이 있어가지고 신미는 현침살에서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딱 그 직관력을 탁 받아가서 다른데 이면을 탁 뜯어본다. 자, 이 정도 열에서 이제 일단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개운을 하려면 성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격을 먼저 들어갑니다. 자, 심의를 중심으로 봐서 그 성격이 좀 복잡하지 이렇게 복잡해. 단순하지는 않아. 심리가 밑에가 이게 미토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V존으로 보게 되면 역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V존 봅니다. 자, 을목이죠. 을목. 을목은 편재예요. 을목은 편재고 정제적 편재다. 위에서 설명했다. 뭐라고? 굉장히 치밀하게 돈 관리, 큰 돈, 작은 돈 잘 관리 잘한다. 큰 돈, 작은 돈을 관리를 잘한다. 막 이런 사람입니다. 저축을 잘한다. 쓰기도 잘 쓴다. 그런 사람이다. 신금이 이렇게 양쪽에 밑에 신금이 있어요. 이거 보면, 자, 신금은 뭐라 보냐면, 여기서 보면, 비견이다. 급제적 비견이다. 이 말이에요. 급제적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한다. 뭐로서?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질투하고 경쟁도 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또 토가 있고 다 보면 미토나 무토니까 토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수용성이 좋고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용신을 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신. 그러니까 신금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튼튼하게 월주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월주에 간여주동이 있다. 자, 여기서 잠깐 용신 공부를 끝나면서 내가 설명드리는데 여기가 금이 있고 여기가 나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30, 40, 50, 60 이 정도 하면 이까지 치면 뭐 그냥 신강입니다. 신강이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금이 많으면 수로 해야 돼요. 수가 사주에 없습니다. 목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입니다. 재성이 보이기 때문에 목이 용신이구나. 목 용신에 미토에 을이 있으니까 뿌리는 통과했습니다. 목이 용신을 하면은 재성을 용신을 쓰게 되면 여기에 돌아주는 수가 기신이 되겠구나 이게 됩니다. 자, 수목이 기신이죠. 그러면 금이나 토는 흉신이 됩니다. 화는 한신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나면 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봅니다. 봤더니 이 화는 천간이나 지도로 뭐 금이 많은데 금을 녹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가 이제 독이 들어오게 되면 토를 생해가지고 토는 금을 생하니까 구조가 별로 재미가 없고 어쨌든 애매한 그런 운 흐름은 좀 애매합니다. 자, 이 뭘 보냐 하면 지금부터 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네 번째 운이죠. 운부터는 살펴봅니다. 운은 살펴 배우자 운은 미토라서 토라서 자, 배우자 운은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운이 별로 재미가 없다. 또 배우자 운과 더불어서 이 재물운도 원래 재물운이 목이 있었는데 목은 이렇게 있고 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조금 있는 것 같다. 신강한 사주에 네. 그래도 조금 보이잖아요. 재물은 조금 보인다. 자, 부모인데 엄마는 여기 부모자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 모친이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되더라. 형제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형제는 자기한테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요리가 자식도 토라서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쪽에 적성이 어딜까? 적성. 자, 지금 적성을 한번 봅니다. 자, 책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P 126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6페이지가 아니고 130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쭉 보면은 성격 부모 형제가 늘 외롭다. 부모 형제가 늘 외롭다. 다정다감하다가도 냉정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런 거 보고 직업적성이 나옵니다. 감독, 직장, 영업부가 아닌 연구실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적성에 연구도 좋은데 뭘 좋아하냐면 만드는 거 특히 요리를 좋아한다. 요리를 참 좋아한다. 요리 자질 좀더 있다. 종교성도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성분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 130페이지 보면 직업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의사, 교수, 사업, 뭐 생산업 이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굉장히 세밀한 그런 걸 작고 세밀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라든지 또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보석 세공 같은 거, 작은 정밀한 부분을 다투는 것도 잘합니다. 금이 이렇게 강하고 을목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석 세공이라든지 또 목공예 같은 거 이런 거 예술성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효신상. 자, 일지가 뭐든 간에 일지에 정인이나 또는 편인이 있으면, 즉 인성이 있으면 어머니로 인해서 항상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거나 헤어졌거나 아프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래 누가 보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일지에 인성이 딱 있으면은 어머님 어떻게 어떠시냐고 물으면 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걸 드리면은 여기 신유란 게 나와. 신유. 여기 보면 신유하고 요거
인유가 원진이 있어요. 이렇게 원진살이 있다 이 말은 이 원진이 참 작용을 합니다. 시지 보면 원진이 작용하면 이렇게 하면 또 인미 기문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사주의 구성에 보면 인유가 원진에 당하고 또 멀리 이렇게 보면 인미가 기문에 해당합니다. 기문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는 다 정신적인 갈등이 많다는 뜻이에요. 정신적 갈등. 어릴 때 잘 모르는데 갈수록 정신적 갈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주입니다. 정신적 갈등. 열심히 하면서도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어요. 종교에. 나중에 보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 쪽으로 갈 사주 굉장히 토금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편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얼핏 보니까 사주 전반적으로 봐도요 토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화생토 받으면 토가 됩니다. 전체로 화는 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화가 토를 생각하는 구조로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토가 원래 나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적 갈등을 겪어서 종교로 기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사주에 이건 다 썼습니까? 네. 사주에 이 아래 위가 간지가 있는 걸 갖다가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청간과 지지가 같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여기도 보면 끝에 간여지동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월에 간여지동이 있어요. 그 어디에 간여지동이 있다고 해석이 다른데 첫째 1번 연에 있으면 간여지동이 연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기 어렵다. 성격을 바꾸기가 연에 있으면 이렇게 타고난 어떤 거기 때문에 바꾸기 매우 힘듭니다. 힘든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격을 바꾸기 힘든다 말은 보통 방법으로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개운을 하려면은 정말로 부처님의 힘을 빌리든지 불보살의 힘을 빌리든지 불보살을 지극하게 믿어서 바꾸지 않으면 잘 안 바뀝니다. 연에 있으면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월에 있으면 요건 정월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월은 그 사람의 소속된 자기가 소속된 곳을 말해요. 소속된 조직,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이라면 뭐 직장도 있고 뭐 가정도 되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됩니다. 이런 관계를 잘 깨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 속에 자기가 소속된 조직 속에서 계속 있으려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는다. 그래서 한 직장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계속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놈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이 상대가 이혼을 하자면 정신적 충격이 엄청 큰 겁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이 있으면 이 간접지동이 일이 있으면은 자기중심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중심에서 조금 이동해서 부부중심으로 가기 쉽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놔두고 손자, 애기 보러가고 자기 부부 둘이서 놀러가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아예 부부도 놔두고 지 혼자 놀러 다니는 거야. 자기 위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여지동 잘 생각해 보세요. 시에 있으면 시에 간여지동이 있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합니다. 미래 걱정이 심하다. 미래 걱정. 이 사람은 미래 걱정에 대해서 이 정인이거든.
정인의 미래에 대해서 정인에 대해서 위계 걱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술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것이에요. 예술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신유일주 또 신사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